프로야구 중계권 협상이 지금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TV 중계권 협상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중계권이 지금 두 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킵니다. 케이블 그죠? M스플 또 뭐 M스플 그죠? 그리고 스포티비 딱 있고 KBSN, SBS 스포츠도 있고 또 가을 야구를 할 때 보면 지상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MBC TV 그죠? KBS2, SBS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약, TV 계약이라고 통칭해서 말합니다. 요게 이제 TV 계약.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다음 또는 뭐 뉴플러스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칭해서 뉴 미디어 중계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V 중계권이 대략 한 연간 단위로 TV 중계권이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500억 가까이 꽤 큰 돈입니다. 그리고 뉴 미디어 중계권이 2019년 3월에 5년에 1,100억에서 한 연간 단위로 한 200억이 좀 넘죠, 그죠? 한 200, 한 20억 가까이 합치면 연 프로야구 중계권이 대략 7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각 구단에 한 70억씩 이렇게 나눕니다. 뭐 그렇게도 하는데 TV 중계권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TV 중계권이 거의 합의가 됐고 지상파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TV 중계권은 우선 협상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됐고 세부 사안 조율하고 조금 있다가 발표할 겁니다. 뉴 미디어 중계권은 이게 이제 우선 협상권이 없습니다. 올해 끝나고 두 개가 같이 딱 동시에 끝나서 다 해야 되는데 TV 중계권은 합의가 됐고 조금 이따 발표할 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큰 금액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글쎄 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뉴미디어 중계권은 이제 입찰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뉴미디어 중계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 3월에 이동통신 3사, 포털, 네이버 다음 이렇게 5개사가 5년간 1,100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더 올라갈 거예요. 관건은 이제 쿠팡 플레이입니다. 쿠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쿠팡이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냈죠. 메이저리그 개막전 내년 3월에 서울에서 합니다. 그죠?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근데 그 경기를 쿠팡에서 해요. 돈 많습니다. K리그 지금 축구 중계도 하고 있죠. 쿠팡이 최근에 뭐 흑자도 막 나고 이제는 뭐 쿠팡 세상이 아닌가 유통이 다 쿠팡을 따라해야 된다. 쿠팡이 잘 나가요. 돈도 많아요. 유통 공룡이 됐습니다. 쿠팡이 스포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맞아요. 매력적인 콘텐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죠. 쿠팡 플레이 저도 사실은 뭐 쿠팡 와우 회원이죠. 저야 뭐 워낙 무력이 넘칩니다. 뭐 작은 거 이런 거 많이 삽니다. 양말 같은 거 사고 티 이렇게 싼 거 위주로 인터넷 쇼핑을 엄청 합니다. 쿠팡은 바로 다음 날 오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쿠팡 플레이 보는데 관건은 쿠팡 플레이인데 이게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프로야구를 무료로 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KBO 입장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최대한 어필한다는 겁니다. KBO 관계자 얘기인데요. 쿠팡이 관심이 있다. 100% 관심이 있다. 관계자 얘기입니다. 근데 보편적 시청권을 어느 정도 할 건가가 문제인데 KBO는 강력하게 보편적 시청권 어느 정도 이걸 참 어필할 건데 만약 쿠팡이 입찰을 해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쿠팡 입장에서는 뭐 네이버 등등의 재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KBO가 지금 넘기는 것은 도매권을 넘기는 겁니다. 소매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다음이 지금은 도매업자인데 쿠팡이 도매를 하게 되면 네이버 다음이 나중에 소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쿠팡이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야구가 유료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분 유료화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뭐 쿠팡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좀 봐서 다 풀 수도 있고 또 네이버나 다음에 일부 무료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KBO 관계자 소탐대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소탐대실. 작은 거 소탐대실. 이걸 탐하지만 더 큰 거 우리 팬들의 건데. 근데 소탐이 아니야. 대탐대실이 되면 어떻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뭐 5년에 1,100억이었잖아요. 근데 쿠팡이 5년에 한 2,000억? 뭐 연간 한 400억 쏘는 거야. 그래 우리가 꽉 잡고 하겠다. 그러면 대탐이 되는 거예요. 소탐대실이 아니고 대탐대실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거 좀 일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때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KBO 입장에서도 산업화 이것이 수익 자체가 되니까 구단들의 자립을 돕고 근데 이제 팬들이 이러면 많이 좀 보는 게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프로야구에 그 존재하는 힘 있죠. 또 자생력
그리고 그 가치 자체가 좀 하락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좀 걱정은 되는데 근데 구단들도 같이 이때 협상할 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구단들이 또 팬심을 잘 알잖아요. 우리 팬들 마음을 잘 안단 말이에요. 아마 협상 아직 뭐 갈 길이 멀고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 팬들의 이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저도 영상을 쓰고 싶은데 예. 오타니 선수 영상을 썼어요. 그럼 뭐 제가 PPL을 받은 거니까요. 돈을 받고 리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입장에서 주더라고요. 아이 써 영상.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야구 영상을 쓰고 싶어도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살려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KBO 쪽에 어떻게 사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영상을 좀 해서 써보려고 했더니만 뭐 통신하고 포털 그쪽에서 하는데 돈이 장난이 아닐 거다. 그러면서 KBO 그때 관계자가 작년에 저한테 채널의 규모하고 조회수를 감안을 할 때 억대가 기본일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억대가 기본. 남는 게 없는데 채널 문 닫아야 돼. 그 돈 다 주면. 물론 이제 뭐 조회수가 더 늘겠지만은 안 하겠다는 거야. 해주기 싫다는 거야. 일반 팬들이 이렇게 하시는가는 좀 아름아름 봐주는 게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 좀 큰 채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돈 엄청 달라 그렇게 쿠팡이 어느 정도 돈을 지를지 모르겠는데 협상 여전히 남아있고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감안하고 있다. 서건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서건창 선수가 방출이 됩니다. 뭐 서건창 선수 에이전시 리코죠. 에이전시에서 LG에 방출을 좀 해달라. LG에서도 선수 길터줘야 되고 있어봐야 지금 데려 있어봐야 많이 못 쓰니까 그래서 바로 줬어요. 풀어줬어요. 풀어주다 보니까 그날 바로 키움이 바로 연락을 합니다. 같이 하자. 근데 아니네요. 아직은 연락이 없대요. 알겠다 그랬는데 키움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구미가 별로 안 당기는 거지. 아주 뜨겁게 영입을 원하는 팀은 지금 딱 안 드러나 있어요. 기아는 김선빈 선수 협상하면서 체크는 한번 해봤습니다. 김선빈 선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루에 대한 자원들에 대한 체크는 해봤어요. 체크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서건창 강한을 체크해봤다. 근데 김선빈 선수 계약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당장 뭐 기아가 서건창 선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 한참 좋을 때가 아니라 뭐랄까 약간 조금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나이도 나이고 뭐 에이징 커브라 그러면 서건창 선수 입장에서는 뭐 너무한 이야기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지만 하여튼 조금 하락세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사실이고 또 서건창 선수 고민 많겠죠. 시간을 좀 필요로 하겠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는 게 당연해요. 게임 뛸 수 있는 구단 알아볼 거고 키움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고민 많을 건데 아직 키움 쪽에 연락이 없고 맞아 뭐 제가 볼 때도 참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서건찬 선수가 취한 입장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궁현님이 리코 대표 미국 가 있던데 리코 소속 선수가 많아요. 아직도 계약 안 한 선수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코 소속 선수가 많죠. 그럼 70% 가까이 리코예요. FA는 뭐 리코 세상입니다. 지금은 거의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스케줄을 그쪽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파워풀합니다. 구단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주는 지난 수년간 리코가 어느 정도 딱딱딱딱 그림대로 리코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어디서 좀 필요할까요? 서건찬 선수. 뭐 두산, LG, KT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내야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근데 요즘은 또 젊은 선수들 육성하는 쪽이 방향이단 말이에요. 자리 하나 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 하나 빼고 지금 서건찬 선수 넣는다 이러면 어느 팀의 팬들이 박수 치겠어요. 좀 뭐 키움 같은 경우는 친정 팀이나 마찬가지니까 키움 팬들은 느끼시는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키움 입장에서도 그러면 키움 제가 물어봤습니다. 키움은 그러면 서건창 선수한테 왜 오퍼를 바로 했나? 키움 입장 그거에 활용 가치도 있겠지만 당연히 활용 가치도 있을 거다. 있겠지만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좀 제일 크다. 활용 가치보다도 오히려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우리 소속 선수에 대한 서건창 선수한테 선수 그만두면 또 다른 인생이 또 있다. 뭐 거기에 대한 좀 대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좀 돕고 싶다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근데 일단 선수의 아쉬움이 클 거고 이해도 하죠. 구단도 이해하고 저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FA 한 해 두고 바로 슬럼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 FA 선언도 뭐 이게 뭐야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서건창 선수는 크림 식빵이 서건창 선수는 그럼 키움 거절한 건가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거지 뭐. 열흘 정도 됐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면 키움 쪽에서는 우리한테 대한 게 별로 없구나. 아니 나 돌아보고 아예 갈 데 없으면
다른데 뭐 알아보다가도 뭐 다시 연락은 할 수 있겠지만 키움이 내민 손이 뭐 무조건 따뜻하다. 아우 야 이거 마음에 들어. 이런 건 아니겠죠. 임창민 선수는 지금 삼성하고 협상 중입니다. KT는 관심이 있었어요. 오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마음을 좀 접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창민 선수가 KT 쪽 뭐 이거하고는 했는데 선수가 뭐 오케이 이럴 거 아니니까 안 올 수도 있겠다. 뭐 오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키움은 제시를 했는데 연락 없이 바로 FA를 선언했으니까 임창민 선수가 키움 쪽으로 올 가능성 상당히 낮다. 현재로서는 가장 뜨겁게 협상하고 있는 팀은 삼성이 맞다. 임창민 선수 협상은 이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 이종렬 단장인데 지금 미국 윈터 미팅 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 가 있어요. 8일에 들어옵니다. 8일에. 한 3일 있다가 8일에 들어와서 갔다 와서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움은 제시를 했어요. 임창민 선수한테 뭐 FA 선언 전에 제시했어요. 근데 딱 그 듣고 바로 저는 뭐 FA 선언하겠습니다. 선언. KT도 관심이 있었죠. 제시도 했습니다. 조건을 제시를 했고 어느 정도 우리는 뭐 이 정도 왜냐하면 이제 KT도 김재현 선수가 나가면서 뭔가 이제 지금 젊어졌죠. 불펜이 갑자기 젊어졌으니까 베테랑이 조금 더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죠. 임창민 선수 올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임창민 선수가 삼성하고 좀 많이 협상도 하고 그 좀 유력하다고 보더라고요. 아예. 타 팀에서도 다른 데서도 삼성으로 상당히 굳어진 것 아닌가는 이야기들을 꽤 해요. 그래서 그럼 조건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 팀으로 좀 뭐 여러 루트로 제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계약 기간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뭐 2년 왔다 갔다 한 2년 가까이 요 정도 이야기가 조금 있던데. 임창민 삼성 금액 어느 정도 예상? 제 예상은 그래서 2년 기준으로 한 10억 원 정도는 예전쯤에 뭐 8, 9억 가까이 하다. 아니 지금 뭐 굉장히 몸값이 조금 더 오르는 추세 그래서 한 10억 조금 상회? 뭐 협상 초기보다는 조금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외부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면 생각보다 그래도 넉넉하게 줬다 이런 느낌이 늘 듭니다. FA는 그래야지 옵니다. 그래야지 오니까 필요하니까. 삼성이 말씀드린 대로 김재현 선수 불펜 안 왔지만은 그래도 불펜이 추가 좀 투자할 여력이 조금 있고 또 필요도 합니다. 불펜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KT 같은 경우는 A급 주건 선수 협상 중인데 좀 안 서두르고 약간 좀 협상이 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알아볼 때 한번 알아보고 와라. 좀 이게 뭐야 이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알아보고 와라 이게. 아니 원하는 만큼 못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벌써. 그래서 쭉 보니까 타 팀 관심도 크지 않고 보면 A입니다. A. 주건 선수가 그러니까 A 등급이에요. 주건 선수 A입니다. 95년생 A. 그러니까 A 등급이니까 어디 가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35인 외에 한 명 찍는 2차 드래프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B급 선수 되려면 25인에 한 명도 난리 납니다. 20인 외에 한 명은 그냥 주전이에요. 거의 그냥 주전입니다. KT가 우기메 선수가 일단 왔으니까 임창민 선수는 지금은 좀 마음을 접었더라고요. 뭐 그냥 좀 타팀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손동현 선수 굉장히 뭐 건강하고 박영현 선수가 일단 마무리고 뭐 이상동 또 김민수 선수는 선발로 시작을 하겠지만 뭐 여하튼 불펜에 힘 보탤 수 있는 자원이고 원상현 선수가 불펜 합류가 가능한가 아닌가 이 부분이 좀 크고 이 문용익 선수에 대한 삼성에서 데려온 문용익 선수에 대한 기대가 꽤 큽니다. 보상 선수로 데려왔는데 박영현 선수 빼고는 이 빠른 볼 불펜이 매우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역시 빠른 공 던지니까 기대가 좀 크더라고요. 역시 KT는 왼손 박세진 전용주인데 이 왼손이 좀 약해요. 왼손 약하다. 왼손 고민이 굉장히 크다 KT가. 골든글러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의 골든글러브 픽은 야구부장은 패디, 양의지, 오스틴, 김혜성, 노시환, 오지환, 홍창기, 박건우, 구자욱, 손아섭을 꼽았습니다. 패디 선수 뭐 당연하고 양의지, 오스틴, 김혜성, 노시환, 오지환 선수를 제가 저는 박찬호 선수하고 오지환 선수 굉장히 고민을 했고 뽑았고 또 홍창기 선수 픽은 그냥 바로 했는데 사실 구자욱 선수도 픽을 좀 빨리 한 편이었어요. 근데 박건우 선수를 할 건지 에레디아 선수를 할 건지 또 소크라테스 선수를 할 건지 그게 엄청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명 타자도 보니까 고민되더라고요.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됐는데 지명타자도 뭐 김현수 선수 또 최용우, 전준우 선수까지도 제가 이렇게 보고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유격수 쪽을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면 박찬호 선수하고 이제 비교를 조금 많이 했어요. 3할 유격수라는 그 뭐 대단한 거죠. 유격수가 3할이다. 대단해요. 뭐 그 부분 굉장히 좀 그래서 좀 저 마음이 좀 이 두 선수를 한 명을 꼽는 게 이 픽을 하는 거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이 마감 날인데 투표 마감 날인데 3시까지인데 2시 15분 전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픽을 했습니다. 픽을 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한 38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뭐 픽을 한 것이 이게 정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투표에는 정답이 없는 건데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기아 관계자가 저한테 한국 시리즈 전에 투표 좀 하면 안 됩니까? 시기가 좀 아쉽다. 한국 시리즈 MVP 이 임팩트가 투표를 하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이 골든글러브는 정규 시즌이 기준이죠.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타율 뭐 앞서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여러 가지 WAR이라든지 다른 지표들에서 또 앞서는 부분 도루 뭐 압도적이죠. 또 굉장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고민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에 선택을 딱 했습니다. 오지환 선수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WAR의 출루율, 장타율, 뭐 OPS, 우루크 등등 좀 고민을 했고 3할 유격수 박찬호 선수도 충분히 올해 너무 좋은 시즌을 보여서 제가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외야수 같은 경우도 외야수는 그래서 제가 저 에레디아 선수 같은 경우하고 지금 박건우 선수를 제가 픽을 했는데 수비 이닝이 조금 적어요. 수비 이닝이 조금 적지만은 경기 수가 일단 조금 많다. 130경기. 소크라테스 선수가 경기 수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타율이라든지 박건우 선수의 그 부분을 조금 봤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또 에레디아 선수, 박건우 선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레디아 선수가 이제 실책이 5개인데 박건우 선수는 실책은 없습니다. 왜냐면 수비 이닝은 뭐 938이닝, 727이닝인데 에레디아 선수의 수비에 대한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이전에 제가 좀 체크했던 수비 지표 체크했던 그 부분에 보면 피릴라 선수하고 에레디아 선수가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박건우 선수 픽을 좀 했고 그리고 지명타자 부분 같은 경우는 손아섭 선수를 제가 픽을 했는데 최다안타 또 수위타자죠 1위 김현수 또 최용우 선수 전준우 선수도 좋더라고 이 고참들이 정말 베테랑들이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었죠. 저의 픽은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저하고 우리 회사의 부원들 이렇게 야구팀 인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뭐 픽을 했느냐 이러니까 좀 차이는 좀 있대요. 저랑 좀 차이는 있고 그래도 유격수 같은 경우는 오지환 선수 픽을 한 친구들이 좀 더 많기도 많고 그랬습니다. 반즈 선수가 좀 메이저리그 희망한다는 이야기는 좀 드렸잖아요. 제가 협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롯데가 좀 협상을 하고 있고 근데 반즈 선수가 메이저리그도 제도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피터 선수 그런 선수도 이게 대체 자원이죠. 반즈 선수가 안 됐을 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검증된 선수니까 반저 선수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는 그만큼 기다리는 거는 반저 선수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뭐 꽤 연봉도 조금 차이가 있다가 조금 현실화는 좀 됐다 그러던데 조금 갭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보다는 메이저리그 쪽에 오퍼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투트랙으로 반저 선수가 움직이고 지금 뭐 반저가 갑이죠 오히려. 그리고 외국인 타자는 뭐 아까 타 매체 나오는데 그건 뭐 제가 좀 그렇고. 하여튼 아직도 지금 후보군이 3-4명입니다. 협상 여지가 있고 협상하고 있는 선수가 3-4명. 그리고 국내에서 뛰었던 선수는 이 최종 후보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렉스 선수 다시 오나 이제 다 나오면 렉스 선수가 사실 뭐 작년에 올해 좀 안 좋았죠. 작년에 후반기에 와가지고 뭐 3할 3푼 쳤잖아요. 그리고 조금 극단적으로 끌어당기는 부분도 있지만 맞으면 넘어가니까. 렉스 선수 는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중장거리 유형 똑딱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중장거리 유형 거포면 더 좋겠지만 거포가 많지 않으니까 내야 외야 다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